자면서 들으면 더 편안한 야담과 옛날 이야기. 오늘은 한 효녀와 사랑에 빠진 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한양을 나서서 한참 걷고 있는 젊은 유생이 있었습니다. 유복이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중마고우였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요. 한양을 벗어나 숲이 우거진 곳을 지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유복이는 미리 준비한 슈룹을 쓰고 서둘러 숲을 빠져나왔답니다. 비가 거세지면서 슈룹이 불안하게 흔들리는데 저 멀리서 희미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복이는 비소리 때문에 잘못 들었나 했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초가집에 있는 한 여인이 손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셨군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시죠. 유복이는 여인이 너무나 고마워 초가집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런데 여인 역시 흠뻑 젖은 것이 아니겠어요. 저고리가 젖어서 맨살과 달라붙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인의 상체가 그대로 드러났고 수줍은 유복이는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얼른 고개를 돌렸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여인이 따뜻한 차를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외진 곳이라서 비가 오면 머물고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낭자. 그런데 집이 많이 허름해서 손을 좀 봐야겠습니다. 유복이가 말한 대로 비가 새고 있었지요.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워낙 커서 유복이는 여인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누추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그래도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 테니 좀 더 머물다 가시지요. 유복이는 다시 한번 긴장했습니다. 여인이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온 것이었지요. 아까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목선부터 양어깨까지 그대로 보이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유복이는 다시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송구합니다. 이런 집에 살다 보니 젖는 일이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 가슴을 모두 풀어헤치고 눈앞에 앉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유복이는 점점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십니까? 유복이가 괜찮다고 대답하려는데 여인이 젖은 머리를 뒤로 쓸어넘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여인의 쇄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가슴 위까지 내려오는 곡선도 어찌나 예쁜지 유복이는 잠시 넋을 잃고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복이는 여인의 손목을 잡았답니다. 여인은 그제야 부끄러웠는지 새빨간 얼굴을 하고는 두리번거렸지요. 젖은 옷은 그대로 입고 있으면 곧불에 걸릴 수 있답니다. 유복이는 곧불에 걸리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더니 여인이 입었던 저고리를 가져와 등불 옆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부끄러워서 상체를 감싸 안았고 유복이가 따스하게 안아주었지요. 여인은 모처럼 사내의 품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유복이도 그간 공부만 하느라 잊고 있었던 욕정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이미 젖었기 때문에 옷이 헝클어지는 일도 없었지요. 유복이는 여인의 젖은 옷을 모두 가져오더니 그 야릇한 향기를 맡았답니다. 낭자는 대체 어디서 살다 왔소? 저를 소나기에서 구해준 선녀가 아니오. 도련님도 참 과분한 칭찬입니다. 젖은 옷이 없으니 이제 여인은 편안히 누울 수 있었답니다. 유복이는 여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곡선에 감탄하면서 그대로 손으로 훑고 지나가 보았지요. 그리고 뜨거운 김이 흘러나오는 깊숙한 그곳으로 들어갔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서 여인의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는 주변에 들리지 않았답니다. 사실 여인이 이런 초가집에 있는 이유는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노모 때문이었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은 딱 두 채였는데 한 곳은 손을 덜 봐서 매우 부실했지요. 여인은 남편이나 형제도 없어서 이 초가집을 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모를 비가 새지 않는 집에 살게 하고 자신은 이 부실한 집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내가 당장 이 초가집을 손봐드리겠소. 유복이가 여인을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때 노모가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숙화야, 이 낭군은 어디서 오신 누구시냐? 어머니, 곧 과거에 급제할 유복이라는 분이옵니다.
소나기를 피해서 잠시 머문 것이옵니다. 유복이는 다음 날 아침에야 여인의 이름이 숙화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과거를 곧 급제할 것이라고 하니 숙화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겠어요. 유복이는 숙화의 노모에게 절을 하고는 과거를 급제하고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숙화는 유복이를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렸지요. 친구를 만나고 한양으로 돌아온 유복이는 약속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결국 과거에 급제했고 지역 암행어사가 될 수 있는 자격까지 주어졌습니다. 유복이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요. 친구들의 축하도 모두 마다하고 바로 숙화가 있는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숲을 지나가는데 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머리가 헝클어져서 얼굴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저하지 않고 얼른 등에 업어 의원이 있는 곳으로 뛰었답니다. 유복이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여인의 몸이 온기 하나 없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을에 도착한 유복이는 바로 의원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의원 앞에 누운 여인을 보는데 바로 숙화가 아니겠어요. 아니 낭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유복이는 숙화의 차가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진맥을 본 의원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구먼 그려. 이것 좀 보게. 옷이 모두 젖었지 않은가? 유복이는 그제야 숙화에 젖은 옷들이 떠올랐답니다. 노모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비가 새는 초가집에 사는 가련한 여인이었지요. 약재를 다려다 줄 테니 그것만 먹으면 몸이 좀 나아질 것이오. 여기 아랫목으로 가까이 와서 눕히시게. 이렇게 차가운데 몸이 성할 리가 있나? 유복이는 의원이 시키는 대로 아랫목으로 숙화를 눕혔답니다. 그제야 온기가 도는 손목을 잡으며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숙화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유복이는 과거 급제와 친구들의 축복도 잊은 채 숙화 곁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숙화의 얼굴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얼굴이 고운지 유복이는 예전에 만났던 것처럼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녀가 허름한 초가집에 살면서 비를 맞고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유복이는 당장 사람을 시켜서 집부터 수리했답니다. 과거를 급제하고 돌아온다는 약속을 너무 늦게 지킨 것 같아 숙화에게 미안했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자 숙화가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낭자, 깨어났구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오. 도련님 아니십니까? 과거는 잘 보셨는지요? 그렇소이다. 모두 낭자 덕분이 아니겠소. 숙화는 아직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답니다. 유복이를 다시 만나 기뻤지만 워낙 몸이 쇠약해져서 웃을 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복이는 다시 사람을 시켜서 영양 많은 음식들을 가득 가져왔답니다. 의원에게도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한약을 마음껏 따르게 했지요. 덕분에 숙화는 보름 안에 기운을 차렸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빨리 가봐야 하옵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이미 어머님을 찾아뵙고 잘 말씀드렸소이다. 유복이는 노모를 의원이 있는 집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약속을 지켜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내 딸의 목숨까지 살려주셨구려. 유복이는 당장이라도 숙화를 데려가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아직 암행어사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숙화와 혼례를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유복이 아버지가 알부자로 소문난 황간회에 장가가길 바라고 있어서 아직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지요. 도련님, 집을 수리해 주신 것만으로도 전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유복이는 다시 한번 숙화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암행어사로 나타나서 당당히 혼례를 올리겠다고 말이죠. 유복이는 숙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거치면서도 숙화의 얼굴이 계속 아른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구나. 암행어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렸거늘 숙화가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야. 유복이는 숙화가 보고 싶을 때면 책을 읽거나 사냥을 하면서 잊어보려고 노력했답니다.
사내로서 성공하기 위해 당분간 숙화를 잊어야 했지만 좀처럼 쉽지 않았답니다. 결국 유복이는 암행어사가 됐습니다. 지역을 찾아가 암행어사 통보만 하면 모든 포졸들이 유복이를 따를 것입니다. 숙화가 너무 보고 싶구나. 초가집은 잘 있을 테니 문제없이 살고 있을 거야. 유복이는 당장 말을 빌려서 숙화가 있는 초가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가집은 텅 비었고 사람의 기척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숙화의 약재를 다려주었던 의원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이 사람아, 왜 이제야 왔는가? 의원이 바로 타박부터 하니 유복이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르신? 말도 마시게. 숙화가 어머니 병치레를 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모양이야. 웬 왈자 녀석들이 숙화 집을 어지럽히더니 저기 좀 보게. 의원이 말한 대로 숙화의 초가집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유복이는 바로 숙화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요. 그건 나도 모르네. 아마 그 왈자들이 돈을 빌린 놈들 같은데 숙화가 갚지 못하자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한 게 아니겠나. 안타깝게도 숙화의 노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유복이는 너무 놀라서 초가집 주변을 뛰어다녔지만 숙화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암행어사가 된다면 포졸들을 동원해 숙화를 찾을 수 있겠지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한시가 급했답니다. 유복이는 말을 타고 초가집 근방을 계속 찾아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숙화를 못 찾은 유복이는 허기가 진 것도 모르고 그 주변을 떠나지 못했답니다. 유복이는 결국 탈진이 올 정도로 무리했다가 다음날 의원 앞에서 쓰러져 버렸지요. 이보시게, 아무리 사랑도 좋다고 하지만 몸이 상해서야 되겠나. 일단 기운부터 차리고 숙화를 찾아보시게. 유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유복이는 암행어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숙화부터 찾아보려고 했지만 탐과 놀이들을 잡아내느라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빴답니다. 이래가지고 언제 숙화를 찾을 수 있겠는가?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 죽었더라도 그 시신이라도 찾고 싶구나. 잠이 오지 않던 유복이는 얼른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숙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권을 장악하고 노비들의 돈을 떼어먹는 탐관오리 백씨라는 남자가 걸려들었습니다. 유복이는 포졸들에게 보고를 받고 바로 백씨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백씨라는 남자는 생각보다 아주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얼굴이 반반한 여종들을 골라서 부패한 양반댁에 팔아버리는 것이었지요. 유복이는 모처럼 승부욕이 불타올랐답니다. 당장 이 부패한 탐관오리 면상부터 좀 봐야겠다. 유복이는 동태를 살필 겸 백씨가 장악했다는 시장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장사를 하는 와중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놀이개를 팔러 다니는 여인과 장사꾼이 시비가 붙은 것이었지요. 장사꾼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왈자들 같았습니다. 유복이는 장사꾼의 위협에 겁이 난 여인이 가엾게 보였답니다. 당장 멈추거라. 댁은 누군데 간섭하는 게요? 대신 돈을 갚아줄 것이 아니면 당장 꺼지시오. 무슨 돈을 말하는 것이냐? 이 아이가 돈을 갚으려면 이 많은 놀이개들을 다 팔아야 하는데 전혀 팔지 못하고 있지 않소. 그럼 그쪽이 대신 팔아줄 것이요? 선비로 위장한 포졸들이 발끈했지만 유복이가 손으로 제지하였지요. 그래, 그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는가? 다 합쳐서 100냥은 넘소이다. 아니지, 200냥은 좋게 넘을 것이오?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란 말인가? 저 여인이 어디에 쓴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렸단 말인가? 그건 저 아이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오? 그렇지, 너무 병치레를 한다고 빌렸지 아마? 유복이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와중에 쓰러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유복이는 천천히 다가가서 여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겨 보았습니다. 아니, 낭자가 왜 여기 있는 것이오? 그렇게 찾던 숙화였답니다. 유복이는 믿을 수가 없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지요. 숙화의 얼굴을 매만진 유복이는 그제야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유복이는 그렇게 그리워하던 숙화를 만났지만 왈자들에게 붙잡혀 놀이개를 팔고 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답니다. 노모를 위해 비가 새는 초가집에 살 정도로 효녀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유복이는 우르르 몰려온 왈자들과 싸움을 하다가 머리를 얻어맞고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유복이가 눈을 떴을 때는 이 근방 상권을 장악했다는 백씨가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인데 우리 장사를 방해하느냐? 장사라고 하였는가? 가여운 여인에게 억지로 장사를 시키는 것이 어찌 장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두말할 필요 없다. 어서 돈을 내놓거나 아니면 저 계집을 두고 그냥 꺼지거라.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백씨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지요. 이것은 설마 암행어사 출두가 아닌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백씨는 부하들 뒤로 꽁무니를 빼는 게 아니겠어요. 부하들 역시 겁이 나서 백씨를 앞으로 내세우고 도망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복이가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백씨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기겁하며 엉덩방아를 찌는 것이었죠. 포졸들이 유복이의 명에 따라 백씨와 그 부하들을 둘러쌌답니다. 숙화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답니다. 포졸들은 백씨와 부하들을 포박해서 끌고 갔고 잠시 호기를 보였던 유복이가 숙화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답니다. 이게 다 어찌 된 일인가요? 저는 암행어사가 되어 이곳에 온 것입니다. 백씨라는 자가 여종들을 팔아버린다는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지요. 그러다 낭자와 다시 만났답니다. 도련님이 암행어사가 되었다니 정말 경아드리옵니다. 내가 너무 늦었소이다. 노모 병치레를 하느라 그 많은 돈을 빌렸다니 나는 암행어사가 되기 위해 잠시 낭자를 잊고 살았소이다. 그것이 낭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낭자를 방치한 꼴이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도련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없사옵니다. 어렵게 배를 짜면서 돈은 모두 냈는데 백씨라는 자가 저를 납치한 것이옵니다. 유복이는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노모를 위해 비가 새는 초가집에서 지낼 정도였는데 앞날은 생각지 않고 무작정 돈을 빌렸을 리가 없었지요. 아마도 의원님께서 잘못 아셨나 봅니다. 아마 백씨 사람들의 거짓을 듣고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유복이는 숙화가 더 사랑스럽게 보였답니다. 효녀인데다 책임감까지 강한 여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숙화는 유복이의 사랑이 벅찼답니다. 여전히 유복이 아버지는 정략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숙화와의 혼례를 반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유복이도 아버지의 명에 따라 양반댁 따님을 만나기도 했답니다. 숙화는 유복이가 마련해 놓은 집에서 머물고 있었지요. 유복이가 양반댁 따님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숙화는 아무도 없는 정자 앞에서 슬피 울었답니다. 도련님은 더 크게 되실 분이야. 나와 혼례를 올리면 그분의 앞길을 막는 것이야. 하지만 숙화는 밤만 되면 유복이가 그리워 미칠 지경이었답니다. 그동안은 노모를 돌보느라 남자 생각할 여유도 없었지만 이제는 유복이가 그 텅 빈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 도련님. 이렇게 보고 싶지만 저는 어찌 해야 할까요? 숙화는 이제 비가 새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됐지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지요. 유복이가 없는 세상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는 어느 날 유복이가 찾아왔답니다. 선비로 위장한 포졸들을 데리고 탐관오리들을 조사하던 중에 시간을 내서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지요. 유복이는 그동안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양반댁 따님들을 모두 만나봤지만 역시나 숙화의 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답니다.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모든 여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숙화 낭자를 만나주십시오. 그동안 유복이 아버지는 숙화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답니다. 유복이는 숙화 아니면 안 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양반댁 따님들을 만나면서 말을 잘 듣기 시작했지요. 그런 유복이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면서 이제는 숙화를 만나달라고 한 것입니다. 유복이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더니 결국 아들의 뜻에 따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극성이던 어머니도 유복이의 기상에 감복했답니다.
그렇게 숙화는 유복이 부모를 만났고 혼례를 올릴 수 있었지요. 도련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련님과 한 방에서 사는 것이옵니까? 이제는 낭자 곁을 떠나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시구려. 그동안 나를 믿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소이다. 숙화는 눈물이 글썽거렸답니다. 다행히 유복이 부모님도 숙화의 단아함에 놀랐답니다. 아버지는 진작에 숙화를 만났어야 했다며 호탕하게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니 역시 숙화가 그 어느 양반댁 따님보다 더 고와 보였답니다. 새는 멀리 날고 크게 울 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유복이와 숙화의 사랑을 보고 있자니 큰 뜻을 펼치기 위해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삼년불비우불명이라는 옛말이 떠오릅니다. 혹시라도 산책을 하시면서 야담과 옛날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어여쁘게 지저귀는 새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